자, 이번에는 3D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 가셔가지고 디자인 자료실 가셔서 3D 레이어 이해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예제 파일 다운받아 주십시오. 자, 다운받으셨던 예제 중에서 숲이라고 하는 예제를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레이어 크기 유지로 열어두시고 숲이라는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펙에서 3D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할 건데, 지금은 평면 이미지라서 평면 이미지의 각각의 레이어라서 뭐 딱히 옆면을 본다든가 뒷면을 본다든가 하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여기에서는 3D 레이어 만드는 방법과 3D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의 카메라 시점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레이어를 만드시게 되면 2D,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평면 이미지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한 차원이 더 많아졌죠. 2D 같으면 X축과 Y축에 의해서 좌우로 움직이고 상하로 움직이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3D라고 하면 Z축이 하나 더 생겨서 안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줌이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리미어에서의 3D 효과는 단순하게 내가 한 자리에 딱 앉아서 사물이 내 앞으로 왔다가 또는 저 멀리 달아났다가 하는 걸로 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에펙에서는 내가 직접 그 사물 틈으로 들어가게도 할 수 있고 사물이 내한테 다가오게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카메라라고 하는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시점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레이어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앞쪽에 레이어 스위치 창 확장을 켜셔가지고 보시면은, 자, 여기 3D 레이어라고 해서 3차원 조작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콘이 있는데 앞쪽에 드래그 하셔가지고 쭉 당겨 주시면 3D 레이어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것으로 3D 레이어 만들기 끝이에요. 간단하죠? 3D 레이어 바뀌었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예,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보시면 변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의 변형을 열어보시게 되면 3D 레이어가 아닐 때, 3D 레이어일 때 변형의 양이 어때요? 훨씬 많아지죠? 많아지고 어떤 것이 더 생겼는지 한번 보죠. 없을 때는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X좌표와 Y좌표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회전도 한 가지로 그냥 좌우로만 회전, 시계방향 회전, 반시계 회전 뭐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3D 레이어가 됨으로 해서 기준점이 일단 X, Y, Z축으로 3개로 늘어났고요. 위치도 마찬가지고 비율도 마찬가지, 방향도 다 마찬가지로 3가지 늘어났고, 회전값도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느냐, Y축 기준 회전이냐, Z축 기준 회전이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졌습니다. 2D일 때는 우리가 Z축 회전이었어요. 좌우로 그냥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그게 회전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뒤집어지게도 할 수 있고 좌우로 뒤집어지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D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또 한 가지 더 바뀐 사실은 여기 보시면 활성 카메라라고 있고 옆에 뷰라고 있는데, 우리가 2D일 때는 원뷰로 그냥 보고 끝났었는데 이제는 4가지의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와 같이 보여지죠? 활성 카메라라고 있고, 오른쪽 모습, 앞쪽 모습, 위쪽 모습 이래가지고 4개의 화면을 두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4개의 화면을 두는 이유는 좌우로도 움직여지지만, 앞쪽을 통해서 좌우로도 움직여지지만 오른쪽이나 위쪽을 보고 상하 또는 앞뒤로도 움직여질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앞쪽이나 활성 카메라나 똑같네요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유는 카메라 방향이 똑같이 보여주고, 앞쪽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요. 카메라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이 레이어에서 카메라가 한 대 있어야 돼요. 카메라가 없으면 무조건 정면 모습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해서 끼워보죠. 자, 구입하시려면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 통해서 카메라를 한 대 설치를 합니다. 카메라 선택하시고, 카메라의 초점 거리는 한 28mm 광각렌즈로 한번 가져다 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로드 카메라 주시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일단 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셨으면 여기에 줄이 쭉 생겼죠, 그죠? 줄이 생겼고, 여기에 마지막에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잡혔는데, 요 잡힌 포인트가 화면 초점 포인트고요. 뒤쪽에 얘를 조금 줄여 보시면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사각형으로 된 거. 휠 돌려 보시면 확대 축소 될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정면을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모습이 똑같이 보여지는데, 활성 카메라가 실제 카메라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약간 사각에서 보겠다 하시면은 위에 카메라에 대한 조작에 대한 도구가 있습니다. 꾹 눌러 보시면 궤도 카메라, XY 카메라, Z 카메라 있죠, 그죠? Z 카메라는 줌이야.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는 건데, 통합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딱 잡아 주시고, 자, 보세요. 위쪽에서 활성 카메라에서 왼쪽 버튼 눌러서 회전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 카메라 누르면, 왼쪽 버튼 누르면,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가운데 휠 눌러 보세요. 휠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 상하 좌우로 위치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가운데 휠입니다. 휠을 눌러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줌이에요. 뒤로 샥 뺐다가 마우스를 앞쪽으로 또는 뒤쪽으로 밀거나 앞쪽으로 당겨 보세요. 당겨 보시면 내가 카메라가 앞으로 들어가서 줌이 될 수도 있고요. 뒤로 쭉 빠져 가지고 전체 화면을 보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내가 좀 비스듬하게 봐야 되겠다 하시면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비스듬하게 볼 위치를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비스듬하게 보여줄 위치를 잡으시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로 좀 빠지시고, 뒤로 저 멀리 쪽에 보이도록 이렇게 좀 빼시면 되고, 위치를 이동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가운데 휠을 누르셔가지고 좌우로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의 조작은 카메라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왼쪽 버튼, 가운데 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왼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회전, 가운데 휠을 누르시게 되면 위치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줌,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으로 약간 회전을 시키니까 활성 카메라랑 앞쪽이랑 모습이 달라졌죠? 자, 지금 보시면 위쪽이나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개의 선이 나와져 있는데, 자, 우리는 입체감이 전혀 없어요. 모든 이미지들, 지금 9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9개의 레이어들이 다 합쳐져가 있을 뿐이거든요. 얘들의 위치 값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레이어 1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배경부터 볼까요? 그러면 배경부터 보죠. 배경을 선택을 하시고, 배경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앞쪽에 보시면 블루,
위에나 오른쪽 보시면 블루색이 딱 보여지죠. 여기 화살표 그죠? 레드 R은 X축, XY, Z 순서인데요. RGB 순서랑 똑같습니다. R, 레드는 X축, G, Y축이고 B, Z축입니다. Z축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카메라는 놔두시고 선택 도구 선택하셔가지고 Z축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를 잡으시고 배경이니까 저 뒤로 밀어버립니다. 카메라 뒤쪽으로 저 밀어버리세요. 됐나요? 뒤로 가죠. 한 개가 그죠? 레이어가 배경 레이어가 뒤로 빠졌습니다. 다음 레이어 1번 같은 경우도 또 보시면 또 하나 생겼죠. 배경보다는 좀 앞쪽에 오도록 약간 더 밀어보죠. 각각의 순서를 앞뒤 간격을 조금씩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 레이어 2번도 마찬가지 좀 밀어보시고 레이어 3번도 조금 더 밀어보시고 레이어 4번도 조금 더 미시고 레이어 5번은 그 자리 두겠습니다. 레이어 6번은 이제 앞쪽으로 좀 빼볼게요. 앞쪽으로 당겨 보시고 레이어 7번은 6번보다는 더 앞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더 앞쪽으로 빼보시고 8번은 7번보다는 앞쪽에 7번보다는 앞쪽에다가 둬 보시고요. 그 다음 9번은 훨씬 더 앞으로 빼야 되겠죠. 이렇게 앞쪽으로 뺐습니다. 자 이렇게 윗면이나 오른쪽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거리감이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자 오른쪽에서 봤는데 오른쪽 봤는 게 요 이미지가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은 오른쪽에서 봤을 때 밑으로 쳐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 보실 수 있어요. 각각의 이미지를 잡고서 그린 Y축을 가지시고 이렇게 올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슉슉 올라와지죠. 앞쪽이나 활성 카메라를 보시면은 이렇게 활성 카메라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앞쪽을 보시게 되면 별 반응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림이. 자 카메라를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카메라 다시 앞으로 빼볼까요? 회전을 통해 가지고 앞쪽으로 자 카메라를 선택하셔 가지고 카메라 위치를 앞쪽으로 빼보겠습니다. 카메라 도구 선택 회전을 통하셔 가지고 이렇게 바로 세워보죠. 줌을 통해서 뒤로 더 쫙 빼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위치도 바꿔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감 이런 것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보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 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시게 되면 이미지들이 하나씩 나를 지나쳐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쭉 넣어 보시면은 원뷰로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쑥 들어가지면서 다른 이미지들이 확인이 돼요. 그림자도 주고 여러가지 설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거리 조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 회전도 따로 주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카메라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카메라 위치를 변경함으로 해서
이미지 모양을 다르게 보여주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레이어 만들기였습니다.